안녕하십니까. 온라인잡 판계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사가는 서버를 이사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철이죠. 저한테는 제가 2년 전에 이제 패스코밋에서 이제 서버를 여러 개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난 게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한 두 개 서버는 이제 3년을 했었고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제가 보니까 2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옮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사는 케미클라우드로 갈 예정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들이 이제 두 가지죠. 크게는 워드프레스로 만든 것도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사이트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는 뭐 플러그인을 이용해 갖고 옮기면 되는 거고, 근데 일반 사이트를 옮기는 것은 조금 기술적인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설명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알면 좋으니까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런 영상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짐을 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파일, 그러니까 어떤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그 홈페이지를 지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냐 없냐를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부분, 그래서 파일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둘 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두 개의 다를 짐을 따로따로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코밋에서 백업을 먼저 파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본인의 이제 여기죠. C패널이죠. C패널 들어오셔 갖고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백업하는 과정은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php my admin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본인 홈페이지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 DB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것은 보자. 예.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거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보이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백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것만 눌렀어요. 자기 거를 그냥 다른 거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가 바뀝니다. 좀 적고,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지금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MASA라는 그 PBNCOKI 언더바 MASA라는 곳에 여기가 자료가 쭉쭉쭉 들어가 있죠. 얼마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백업을 받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어떻게 받냐?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보내기 보이시죠? 내보내기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이름을 잘 보세요. 내보내기 할 때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 다운로드에 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생긴 게. 파일 이름은 유형이 SQL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다운이 됩니다. 용량이 얼마 안 돼요. 자료가 얼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파일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DB는 백업을 받았으니까 파일을 이제 짐을 싸야 되겠죠. 파일은 여기 가시면은 쭉 내려오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터미널.
터미널이란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까만 바탕에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LS라고 한번 쳐볼게요. LS 영어로 LS를 치면은 지금 내 서버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들을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그 방 구조예요. 방 구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별로 보면은 약간 이게 파란색인가요? 하늘색 비슷한 이것은 폴더. 그러니까 폴더 디렉토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것은 여기 보면은 파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샘플로 압축할 사이트는 이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이 폴더예요. 폴더 이거예요. 요거를 오른쪽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붙여넣기를 해놔요. 내가 옮길 곳은 얘다 라고 한 다음에,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되니까. 뭐냐면은 이걸 보시죠. 여기 TAR 여기에요. 이걸 복사를, 제가 정리를 저도 못 외우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붙여놓고, 자 이게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가 뭐냐? 아침이라서 목이 잠기네요. 이 명령어가 뭐냐? 자, 요 뒷부분이 요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여기까지 붙여 넣고, 요 끝에 슬래시는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TAR 한 칸 띄고 -CZF 한 칸 띄고, 여기서부터 classical file backup .gz까지가 우리가 생성할 파일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놔두고 여기 앞부분만 요 홈페이지를 뜻하는 뭔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도메인 앞에까지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걸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폴더 이름이었죠. 우리가 여기 폴더였죠. 요 폴더를, 여기에 있는 폴더를 요렇게 생긴 파일로 압축을 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 전체를, 이 폴더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전체를 요런 이름으로 압축을 해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했죠. 여기 압축할 폴더 이름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생성할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여기는 뒤에는 공통이에요. 그냥 공통 넣고 앞에 부분만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까만 바탕에 다시 와서, 여기서는 이제 터미널이 기존 터미널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좀 방식이 달라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터미널 같은 경우, SSL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오른쪽 마우스만 눌러도 복사된 게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드래그만 해도 복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붙여넣기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입력이 됐어요. 타이핑 하실 분들은 이거 타이핑해도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엔터를. 그럼 얘가 이제 잠시 줄바꿈이 이렇게 되면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파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음 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된 거예요. 된 거. 그러면 이게 뭐다? 이렇게 파일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MAS 어쩌고저쩌고 백업으로 됐죠. 이게 여기에 생성됐는지를 보려면은 LS를 다시 눌러보는 거예요. 리스트라고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을, 방에 있는 걸 보는 거죠. 누르면은 짠짠짠짠짠
자, 여기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생성된 파일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에다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아까는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여기 다운되어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이거는 서버에 일단은 내 서버에 그냥 다운을 이렇게 압축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압축된 거를 다운받아야 되니까 이걸 어디로 가냐? 자, 다시 툴로 갑니다. 툴로 간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일 매니저라고 있어요. 파일 매니저. 그럼 이렇게 열리죠. 그럼 여기가 이제 내 서버에 있는 안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면 노란색이 폴더고 나머지 파일들이 이제 이게 파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스 여기 있다. 여기 오늘 today죠. 오늘 작업한 거고 아까 이름을 했던 게 더 마사 어쩌고저쩌고 파일 언더바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요. 그건 다운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가면은 여기가 다운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업할 이제 이삿짐을 싼 거는 요건 폴더를 압축한 파일이고 아까 여기 마스 요거는 마사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짐을 싸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옮길 집 홈페이지를 짐을 다 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이제 이사 갈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이사를 갈 곳, 저는 케미클라우드로 지금 이사를 갈 예정인데 케미클라우드에 cPanel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화면을 좀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습니다. 매번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파일을 옮겨야 되고 다운을 짐을 싼 것을 풀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일단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계정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의 메뉴에 오셔갖고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위저드라는 마법사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고 자기가 원하는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뭐든지 뭐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나오는 게 있어갖고 중간에 멈추긴 하겠지만 제가 옮길 게 이거니까 이 도메인이니까 너무 길면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여기다 넣고 요거는 계정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여기다가 넣고 넥스트를 하죠. 그러면은 유저도 만들고 유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는 이렇게 하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아까 요 계정 이름에 내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했던 거에 언더바의 유저를 이렇게 보통 넣고 그 다음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패스워드 제너레이터를 눌러주시면은 뭐 계속 만들어져요.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여기 체크하고 예를 들어 이거다 라고 하면은 use 패스워드 그러면은 금방 만들었던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제 이 패스워드는 안 보이니까 요거를 이걸 쓰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 항상 복사를 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꼭 해놔야 됩니다. 그래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다가 다 정리를 계정이 워낙 사이트가 많아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편한 스타일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결정된 것은 복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복사를 했다라고 한 다음에 use 패스워드를 눌러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create를 유저를 눌러주면은 됩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번 만들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고 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은 이렇게 세 번째 스텝으로서 이게 이렇게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를 그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next 스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좀 전에 서버를 다른 데 들어가서 만들고 있어갖고 다시 옮겼습니다. 요 서버로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럼 이걸 다시 또 복사를 잘 해놓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이름 여기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여기가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사용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이름을 꼭 저장을 해 놓습니다. 아까 비밀번호하고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뭐냐, 창고 이름이 뭐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뭔가 자료를 글을 쓰고 하면 거기 저장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창고, 집으로 치면은 펜츄리 같은 것이죠. 펜츄리의 펜츄리 이름, 그 이름이 요거예요. 요거고 요게 펜츄리 이름, 창고 이름, 데이터베이스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고를 사용할 사람, 유저는 그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여기서 말하는 유저는 이거고 그러면은 그 창고를 들락날락 할 때 필요한 암호,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총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창고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창고를 만들었죠. 그러면 창고를 만들었으면은 툴로 간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여기죠. phpMyAdmin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창고가 이거였죠. 마사브 이거거든요. 마사브 이거 맞죠? 맞을 것 같은데 요거는 비밀번호는 이게 아닙니다. 바꿨어요. 마사브 블로그 이거 맞죠? 이거니까 요거 마사브 요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비어있죠.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이렇게 보이겠구나. 아까는 우리가 이제 짐을 쌀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내보내기 했죠. 이번에는 짐을 풀어야 되니까 가져오기입니다. 가져오기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 파일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아까 했던 요게 데이터베이스 형태고 요게 압축한 폴더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아까 마사 이거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녹색으로 빨간 게 보이면 안 돼요. 다 녹색으로. 큰 문제 없으면은 빨간 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럼 녹색으로 보였죠. 이렇게 다. 녹색으로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볼까요? 여기 방에 제대로 들어가 있나?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좀 전하고 똑같이 그대로 가져와서 짐을 푼 거예요. 창고에 스탁을 다시 한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는 다 풀었다. 그럼 파일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파일 같은 경우는 먼저 업로드를 내 폴더에다가 내가 만든 폴더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방을. 그러면 아까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죠. 방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도메인을 추가하면 된다고 했어요. 도메인을 추가하려면은 여기에서 도메인으로 가서 여기 있다. 도메인 같죠? 도메인에서 도메인을 클릭하고 내가 추가할 도메인 이름을 넣어줍니다. 요거죠. Create a new domain이라고 이걸 클릭을 하고 항상 말하지만은 요거를 체크를 빼야 됩니다. 빼고 여기다가 도메인을 붙여넣고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도메인 이름으로 폴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Submit을 눌러줍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도메인의 DNS 그러니까 네임 서버를 바꾸기 전이에요. 바꾸기 전에도 이런 작업을 해놓으면은 그냥 내 서버에 이 도메인 이름으로 폴더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못 되고 이거는 다시 나중에 할 일이고 도메인을 쳤을 때 타이핑을 했을 때 이 내 집으로 오게끔 하는 연결은 DNS 설정, 네임 서버 설정인데 이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짐을 풀 공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그냥 도메인에서 Create a New Domain을 가서 내 도메인 지금 한 것처럼 하면은 마사 여기죠. 블로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빈 방이 나옵니다. 일로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있는 툴 가서 익숙한 파일 매니저를 눌러보면은 파일 매니저로 들어가면은 전체 방이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만든 방은 마사 이거죠. 마사 블로그 이거죠. 폴더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른 방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짐들이 풀려져 있잖아요. 그럼 업 원 레벨 올라가서 좀 전에 제가 만든 마사 같은 경우는 빈 방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긴 이거 빼놓고 빌트인으로 있는 거 이 폴더 빼놓고는 비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압축을 했을 때 여기에 압축을 그때 했었잖아요. 똑같이 여기다가 파일을 아까 짐을 쌌던 파일을 여기다가 일단은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올려놔요? 여기다가 업로드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셀렉트 파일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파일 이름이 이거라 그랬죠. 맞아. 이걸 누르고 열기. 그럼 여기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용량이 저는 크지 않아요. 얼마 없어서. 그래서 용량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올리는데 시간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메가짜리고 이거는 여기 끝났으니까 이거 닫고 아까 요 방으로 마사 블로그 방으로 가볼게요. 비어있죠? 올렸는데 여기가 아니죠. 전 미안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올라가 있죠. 여기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또 터미널로 갑니다.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널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까만 바탕 터미널 여기 눌러줍니다. 나오죠. 그러면 LS라고 치면은 아까 그 방 서버 전체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LS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렸던 여기 보이죠? 파일 빨간색 요게 보입니다. 요게 보이니까 요거를 갖고 요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푸는 명령어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자. 케미클라우드로 간 다음에 여기 있다. 백업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업 파일이 여기 있는 위치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파일 이름이 여기서 제일 밑에 요거죠. 파일 이름이 우리는 요거죠. 요거를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고 뒤에 가면은 홈 요게 나오는데 요게 계정 이름이에요. 어떤 계정 이름인지 여기는 이게 제 계정 이름이거든요. 여기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를.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압축했던 파일을 풀어서 디렉토리를 제외하고 폴더 이름을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풀어서 여기다가 이 폴더 어디 갔죠? 풀어서 어? 제대로 한 거 맞나?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ls 여기 막 오류가 생기는 거는 이게 오류라기보다는 캐시가 정보가 달라서 그렇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곳은 뭐냐면은 여기 잠깐만요. 깜짝이야. 뭐가 뭐 이렇게 많이 보여갖고 여기다 풀어준 것 같아. 어떡하지? 잘못했나 봐요. 여기로 가볼게요. 아까 여기였지.
여기서 막 풀어져 버렸어. 어떡해. 여기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안에서 풀어야 되나 보구나. 명령어를 잘못 줬나 봐요. 이걸 한 다음에 끝에다가 이걸 줘야 되나 보다. 내가 풀 곳.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터미널로 간 다음에 터미널로 간 다음에 LS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방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갈 곳은 여기라고 했어요. 요거를 복사를 하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죠. 우리가 복사할 파일은 이거라 그랬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풀 곳은 요거는 제가 아까 자기의 서버 계정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 앞에 나온 요거 꼴뱅이 앞에까지 꼴뱅이 앞에 있는 요거를 넣어주고 홈 밑에 요거 놓고 요거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어디다 풀 거냐? 여기다가 풀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풀 곳은 요 폴더 안이라 그랬죠? 요 폴더 안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라.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압축을 했어요. 파일을. 짐을 쌌어. 짐을 쌌는데 그 가방은 빼고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만 요 방에다가 풀어라는 거예요. 요 경로가 위치죠. 패스가 내 계정 안에 있는 요 폴더 안에다가 짐을 풀어라. 캐리어는 빼고 안에 내용물만 여기다 넣으라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걸 안 넣어갖고 여기다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 짐을. 그러다 보니까 이 짐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이 짐이 여기에 풀리면 안 되고 아까 뭐예요? 이 방에다 풀어야 되는데 이 방에다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안 넣어줘갖고 슬러시하고 요 방 위치를 안 알려줘갖고 이상한 데 풀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하고 터미널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엔터. 자, 똑같이 뭐가 보인다 그랬죠. 이거는 아까 이제 캐시가 달라서 그렇지 오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방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죠. 이 방이었죠. 리로드를 한번 해보면은 쫙 짐이 풀린 게 보이시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짐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요점 정리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정이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DB 정보 아까 그래서 제가 막 메모하라고 했던 거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유저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번호를 그 프로그램마다 이거 설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DB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왜냐? 좀 전에 있었던 패스코밋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든가 이런 그 이름하고 내가 이사 온 곳에 맞는 이름하고 비밀번호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연결 고리를 설정을 바꿔줘야만 DB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DB에 접속이 되어야만 이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짐은 다 풀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죠? 도메인을 쳤을 때 도메인을 따따따따 쳤을 때 이 도메인이죠. 이 도메인을 쳤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은 아무런 DNS 그러니까 네임 서버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패스코밋으로 옛날 집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새로운 집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새로운 집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또 이게 좀 방법이 좀 다른데 저는
가장 많이들 하는 방법이 본인의 DNS, 그러니까 도메인이 등록한 도메인 등록 기관에서 가서 네임 서버를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이 내 서버의 네임 서버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임 서버는 이거는 또 이렇게 저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 네임 서버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네임 서버. 왜냐면은 패스코밋을 이용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네임 서버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임 서버만 자기가 패스코밋에서 있다가 여기로 왔죠. 그러니까 케미클라우드로 왔잖아요. 케미클라우드의 네임 서버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이사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